안녕하세요. YJ 대체투자 스몰톡 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2번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대체 시작을 했고, 오늘은 한국의 금융시장 히스토리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갈까요? 고고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몰라. 네, 한국 금융시장이고요. 이 표 자체는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은 미국 기준금리고 파란색이 한국 기준금리라서 이번에는 좀 파란색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파란 펜으로 바꾸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 펜 위주로 보시면은 이쪽 시점, 지금 IT 버블이 올라가서 버버빵 터져서 폭락했던 미국 기준으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정도로 크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았어요. 잘 보시면은 우리 파란색 부분은 이만큼 내려갔죠. 그쵸? 미국은 이만큼 떨어졌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한국이 미국 대비 올라갈 때 좀 덜 오르고 내려갈 때도 덜 떨어지는 뭐 그런 모습을 매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급등하는 시점에는 미국이 훨씬 많이 오르고 한국이 낮아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는 한국은 또 조금만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금리가, 반대죠. 한국 금리가 높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금리가 낮아질 때는 한국 금리가 높고, 어떤 이슈가 생겨서 급격히 금리가 올리면서 대응할 때는 미국 금리가 일시적으로 높은 그런 모습을 매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 앞에 쪽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시기에 맨 앞쪽 이 시기에 우리는 IMF가 있었죠. 이 앞쪽에서 IMF를 겪으면서 금리가 또 급등했고, 뭐 환율도 급등, 원화 약세가 됐었고, 뭐 금모으기 모시기 수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어느 정도 안착화되고 나서, 안정화되고 나서의 시기긴 하고요. 그래서 IMF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도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쨌거나 이때는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우리도 한 5.25% 이 정도의 금리는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났죠. 이때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췄지만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새로운 기술, 인터넷 전화기 하는 새로운 기술, 제가 알기로는 150배가 올랐어요. 150배. 미치기지 않죠. 예. 닷컴, 물론 인터넷 어떤 구독자 수, 인터넷 지금 그 방문자 수만 충분히 있으면 수익 모델과 상관없이 다 대박이 나는 뭐 이런 묻지마 투자하는 그런 시기가 저희 나라에도 있었고요. 뭐 결국은 다 실제 수익성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정리되면서 그러한 버블들은 다 폭발하면서 떨어졌죠. 저희 나라도. 그러면서 역시나 우리나라는 뭐 대외 의존도가 높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결국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결국은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4%대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를 했었죠. 이 시기에. 그러고 나서 다시 쭉 가다가 이제 GFC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역시 좀 이슈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일단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 증가되면서 한국도 어느 정도 경기 과열이 예상이 돼서 물가 상승 압력 억제랑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해서 금리를 소폭 인상을 한 거죠. 잡고 있는데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 금리도 팍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왔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멀쩡해도 외국이 개박살 나면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위기 사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금융기관이 선진국의 그런 금융 상품에 많이 투자하진 않았어요. 그때 굳이 많이 했던 게, 이때 PF 쪽 하시던 분들을 보시면은 부동산 PF가 뭐 캄보디아,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우리나라의 뭐 트리플 B 등급 정도의 시공사들과 함께 대규모 개발 사업을 들어갔었던, 오히려 선진국 금융 상품은 안 들어갔었고, 그런 지금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에 PF를 많이 들어갔죠. PF 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는 뭐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 우리는 오히려 PF 부실이 바바바박 터졌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이 다음 시간 대체 투자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저희는 조금 포커스는 달랐어요. 그렇든 저렇든 똑같죠. 또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면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아졌겠죠.
그러면 역시 또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췄죠. 빠르게 낮춰서 대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도 회복이 되죠. 항상 회복이 돼서 인플레이션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랐어요. 인상이겠죠. 이제 가린 건 했지만 여기서 또 새로운 게 여기가 이제 저희 미국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금리가 올라가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이제 장기 우하향의 세계로 접어들었어요. 이때가 사실 대체 투자가 활성화된 시기고요. 이것도 또 다음 시간에 제일 많이 할 얘기지만 결국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선 더 위험한 자산, 더 어려운 자산, 더 위험한 자산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점점 해외 선순위 대출하다가 해외 메자닌, 해외 에쿼티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더 위험한 해외 대체를 이 시기에 엄청 많이 했던 그런 시기고요. 좋게 말하면 대체 투자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어쨌거나 그 버블이 터지면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건 또 대체 투자 쪽에서 얘기하고, 일단 그냥 금융시장, 국내 금융시장 이슈를 보면은 이 시기가 결국 우리가 금리를 계속 낮춘 이유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서히 낮췄죠. 그 이슈란 거는 사실 전 요거 잊고 있었는데요. 유럽 재정위기란 게 있었어요. 이때 그리스가 구제금융 신청하고 전반적으로 유럽 전체의 위기 확산하면서 유럽 전체의 재정위기, 유럽 전체 이슈가 있었던 게 2009년부터 한 2015년, 18년 사이까지 있었고요. 이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유럽도 글로벌이죠. 이런 것들이 터지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한국 경기도 성장 둔화가 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내수 위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는 꾸준히 금리를 인하했었어요. 그렇게 됐고 쭉 가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에 왔을 때, 코비드 때 왔을 때 사실 미국은 2.9%까지 갔다가 0.25까지 확 낮췄죠. 나름 확 낮췄지만 우리나라는 꾸준히 내려오고 있던 시기라서 내려오다가 내려온 저점에서 더 낮춰봤자 얼마 크진 않죠. 그래서 1.75에서 0.5 정도로 낮춘 그 정도로 코비드 19 시점에 대응을 했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코비드 19는 경기 침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쇼크였기 때문에 저희도 금리 인하하면서 대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으로 왔을 때는 이 물가 점선이 CPI 코리아죠. 그 YOY 연 기준 상승률을 쓴 건데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왕창 오르니까, 점선으로 오르니까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물가가 사실은 저희 나라도 이렇게 잡혔죠.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슈인 거고, 글로벌에서도 빨간선, 글로벌 금융시장 말했을 때도 사실은 기존의 앞쪽에서는 어떤 오버슈팅, 어떤 건 과열이 있어서 과열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렸고, 하지만 그래도 못 맞고 뻥 터져서 결국은 또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저금리로, 극단적 저금리로 가다가 또 무엇인가가 버블이 있어서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뻥 터지고 나서 또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가고, 이런 어떠한 오버슈팅과 버블 폭발의 반복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죠. 그래서 조금은 과거 이 두 번과는 다르지 않을까. 저는 매크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 말이 맞을 확률이 안 높을 수도 있지만, 그냥 과거 자료를 봤을 때는 이번은 좀 이번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런 어떤 중립금리가 있다고 하면은 중립금리 선에서 끝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